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열심히 우리 기초특강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고조리 단원이 4단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4단원 중에서 벌써 3번째 단원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째 단원의 내용을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내용, 중등 또는 초등에서까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학습을 해 두시는 거죠. 특히나 3단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서 이제 공부를 딱 들어가셨을 때 저 이 부분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차근차근 다시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어떤 부분을 하실 거냐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건데 우리가 앞으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과 중화 반응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실 거고 그러시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해서 분자식, 화학식, 이온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미리 학습을 해놓지 않으신 상태에서 3단원을 딱 들어가시면 정말 멘붕이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특강이라는 것이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미리를 대비하는 시간들 중에서도 정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서도 맞아, 나 이거 필요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유용하게 사용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걸 이제 강의를 만들면서 맞아, 이건 꼭 아셔야 되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고등 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원소 기호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원소 기호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졸 시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원소의 이름과 정확한 원소 기호를 매칭하는 문제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고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다음이 진행이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 기호들을 외우시지 못하셨다면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요거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수소입니다. 수소는 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딱 보셨을 때 한 번에 외워지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안 외워지시는, 유독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 부분만. 그래서 많이 써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다 통째로 다 써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보시고 외워지시는 건 패스해 주셔도 되겠죠. 수소 같은 경우는 금방 외워지실 것 같고요. 헬륨 같은 경우도 HE,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리튬 해서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요. 베릴륨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은 금방 외워지실 것 같고요. 붕소, B가 됩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나오니까요. 탄소 C가 되겠고요. 질소 N입니다. 잘 나오죠. 산소 O 잘 나옵니다. 플로린 같은 경우 F가 되겠고요. 네온, 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쉽게 외워지실 거고 나트륨, 나가 되기 때문에 Na. 네랑 나랑 구분해 주시고요. 항상 하나의 원소 기호를 쓰실 때는 앞글자는 대문자, 뒷글자는 소문자로 지켜주셔야 돼요. 마그네슘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요. 알루미늄. 규소는 실리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i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요. 이런 게 조금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뭔가 연관성이 없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비. 요거는 이제 암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람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피. 이게 더 어려우실까요? 쉬우신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 S. 이런 것도 좀 잘 안 외워지시는 경우들일 거예요. 많이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염소는 Cl 되겠고요. 아르곤은 아르 해서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 자, 칼륨하고 칼슘 같은 경우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칼륨 K고요. 칼슘은 Ca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 우리 칼슘 같은 경우는 우유에 많이 들어있어서 우유팩 보시면은 칼슘에 대한 이런 원소 기호 적혀 있을 겁니다. 칼슘 Ca 됩니다. 철 같은 경우는 우리 철로
암기 팁이에요, 여러분. 철로 패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패 대문자 소문자 지켜주시고요. 자, 구리, 쿨이 이렇게 기억할까요? 쿨이 해서 C, U 봐주시고요. 수은도 좀 잘 안 외워지실 겁니다. HG 수은입니다. HG 많이 써보시고요. 금 같은 경우는 AU, 대문자 소문자 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원소 기호부터 일단 1단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걸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갈 겁니다. 자, 요까지 되십니까? 원소 기호요. 여기 나온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식입니다. 분자식. 사실 분자 모형도 같이 나왔지만 분자 모형보다 분자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수소 같은 경우를 분자식으로 쓸 때 H2로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 가끔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수소의 원소 기호가 H인데 왜 분자식 화학식으로 쓸 때는 H2라고 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요. 궁금하시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연 상태에서 수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냐면 자연 상태에서 H 혼자 못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H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이 모형처럼. 그래서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쓸 때는 H2로 적어주셔야 돼요. 산소도 마찬가지로요. 혼자 못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O2로 있고요. 질소도 N2로 존재하고 염소도 Cl2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 원소 기호가 안 외워지셨으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단계가 원소 기호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주 나오는 분자식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오죠. H2O 되겠고요. 이산화탄소는 CO2, 암모니아는 NH3, 메테인 같은 경우는 CH4 되겠습니다. 여러분 CO 같은 경우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이 친구는 일산화탄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분자식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 다음은요. 이온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을 딱 가시면 주기율표라는 것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뭐 가로는 뭐 가로줄이 있고 뭐 세로줄이 있고 뭐 주기가 어쩌고 조기 어쩌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그때 하실 거고 지금은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할 거냐면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겁니다. 몇 번에서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H, HE. 요거 아까 수소, 헬륨 보셨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리베, BCNO,F네. 나마, 알시, 프스클, 알, 크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외우시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요거의 명칭들은 원소 기호할 때 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칭은 다시 언급 안 할게요, 여러분.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H, HE. 두 번째 줄. 제가 암기 쉽게 지금 발음을 도와드리는 거고 이 방법 아니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돼요. 자, 리베, BC, NO, F네. 나마, 알시, 프스클, 알, 크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일단 주기율표 외워주세요. 주기율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이온이라는 걸 만드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 이온이라는 걸 아시기 위해서는 원자라는 것부터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원자라는 건 물질의 기본이 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원자의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원자의 구조를 봐주시면 중심에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라는 친구가 있죠. 근데 이들 중에서 누가 가볍냐면요. 전자라는 친구가 가볍기 때문에 얘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라는 친구가 빠지거나 아니면 전자라는 친구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원자 핵은 무겁기 때문에 얘는 무겁기 때문에 이동 안 됩니다. 이동이 되는 건 전자만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리튬이라는 친구부터 한번 볼게요. 리튬.
자, 리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리튬이 지금 몇 번이냐면요. 자, 얘가 1번이죠. 얘가 1번. 얘가 2번. 그리고 리튬이 3번인 친구예요. 이 리튬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리튬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이 친구가 어떻게 전자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건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3번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도 3개가 되는데 자,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앉을 수 있냐면 2개까지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앉으면 안정합니다. 근데 리튬은 전자가 몇 개라고요? 3개니까. 자, 지금 2개 앉았고 세 번째 전자는 여기 이렇게 앉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앉으면 되게 불안한 상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앉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앉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앉아야 안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엔 8개가 앉아야 안정이에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가 있어야 안정.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8개가 앉아야 안정이에요. 그럼 얘는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해요. 왜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앉았으니까 안정인데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하나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상태예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를 버리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7개 가지고 와서 8개를 만들어 놓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쉬워요? 하나 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얘는 하나를 이렇게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는 얘가 버려졌으니까 마이너스가 2개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하나가 더 많죠. 플러스가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하나가 많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리튬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었는데 여기에서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하면서 전기적인 성질이 이루어지면 그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은 이온이니까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들 중에서 안정한 친구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안정한 친구들이고요. 얘네처럼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 요렇게 전자가 배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리튬 보셨죠? 근데 이제 주기율표를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냐면 같은 족 있잖아요. 이거 같은 족은 이건 고등 과정에서 하는데 여기를 족이라 그래요. 세로줄을. 이게 이제 1족, 여기 1족, 2족, 13족, 이렇게 14족 이렇게 되는데 같은 족이면 이 이온이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도 Na 플러스, 얘도 K 플러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3 플러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나 더 해볼까요? 누구 해볼까요? 마그네슘 한번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몇 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자, 그럼 플러스가 몇 개라고요? 12개입니다. 마이너스도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앉고요. 두 번째 껍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가 됐죠? 그리고 2개 이렇게 앉았는데 불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얘 2개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플러스가 12개고 마이너스도 원래 12개였는데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10개인 상황. 그러면 플러스가 2개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2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이온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우리 이제 고등과정 가셔서 이온 결합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자 이동하실 때 그것도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온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플러스 되는 거 봤는데 이제 마이너스 음이온 한번 살펴볼까요?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 산소는 몇 번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1번, 2번, 3, 4, 5, 6, 7, 8번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8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원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불안해요. 8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2개 얻어와요. 그래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8이고 마이너스도 원래 8개였는데 2개를 얻어와서 마이너스가 10개가 됐잖아요. 그럼 누가 몇 개 더 많아요? 마이너스가 2개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2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세로줄 같은 경우가 똑같으니까 얘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F 해볼까요? F? F 몇 번이에요? 얘가 8번이었으니까 얘 9번이죠. 그러면 플러스 9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지금 원자인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불안해요. 불안한데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얻어오는 게 쉬우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옵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9개고 마이너스는 원래 9개였는데 하나 얻었으니까 10개가 되는 상황.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많냐면 마이너스가 하나가 많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근데 같은 세로줄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실까요? 해서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원리부터 파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원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잘 나오는 양이온, 음이온 한번 보자고요. H 플러스 요거 수소이온이고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입니다. Ca2 플러스 칼슘 이온이고요. 자, 요까지는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친구는 뭐냐면 N 하나랑 H 4개가 만나가지고 양이온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중등 과정, 고등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정확한 이온식과 정확한 명칭을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면 요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NH4 플러스인데 N이라는 거 뒤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라는 게 하나고 H라는 게 4개라는 거고요. 얘는 1 플러스예요. 보세요. 얘 2 플러스고 얘 1 플러스인데 1 플러스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4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나오면 4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4라는 건 H가 4개라는 거고요. 요건 플러스만 나왔기 때문에 1 플러스가 1 플러스인데 1이 생략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래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이온인데요. 이온 같은 경우는 이름 붙일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름 붙일 때 뭐뭐화 이온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S가 황이잖아요. 그래서 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화이온. 아까 보셨을 때 S2-였죠.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S2-였죠. 그렇죠? 아까 우리는 요것만 하는 방법 봤었는데 같은 세로줄, 같은 조기면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 2-면 얘도 2-. 그래서 여기도 2-. 그렇죠? 자, 이름 붙일 때 뭐뭐 화이온이니까 황화이온입니다. 명칭 되게 중요해요. 황이온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정확하게 황화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CL이 염소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뭐뭐화이온이면 염소화이온이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자로 끝나는 경우는 소자 빼시고 염화이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명칭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 원래 산소였기 때문에 소자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친구들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다원자 이온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경우들은 이들에 의해서 명칭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이 따로 없어요.
이 명칭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OH- 특히나 우리 이 단원 하실 때 OH- 나오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H+하고 OH- 너무 잘 나와요. H+ 수소이온 요거 기억하시고요. H+ 수소이온. 그 다음에 OH- 요거 수산화이온 요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NO3- 이 친구도 NO3-예요. 3-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면 여기 3-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 2-는 O2- 위에 마이너스 앞에 2가 붙은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앞에 숫자가 없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3이라는 것은 산소가 3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질산이온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양이온, 음이온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 단원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는 화학 변화,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물질 변화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봐주실 수가 있어요. 물질 변화. 물질이 변화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물리 변화라는 거하고 화학 변화라는 거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포인트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 변화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실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거 이 아래 걸 봐주셔야 되는데 이 물질 변화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큰 틀은 뭐냐면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성질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이게 큰 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그대로예요. 성질 그대로. 근데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변합니다. 성질이 변해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 고유 성질 변하지 않아요. 아니,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바뀔 수 있냐면 모양이 바뀐다거나 상태가 바뀐다거나 이런 거예요. 모양이 바뀌는 변화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있었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유리컵이 깨졌어요. 그러면 유리컵이었는데 깨졌으니까 모양이 바뀌었죠. 근데 유리의 성질은 그대로잖아요. 이런 게 물리 변화인 겁니다. 상태 변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수증기가 돼요. 그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요. 이렇게 액체가 기체,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 이렇게 상태는 바뀌지만 그들의 성질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왜 물리 변화가 일어나냐면 분자 배열은 변하는데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분자 자체가 그대로라는 건 성질이 그대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이 깨진다던가 물에 넣은 잉크가 퍼지지만 성질 그대로잖아요. 용광로에서 철이 녹았는데 이 녹은 거 다시 굳히면 그대로 성질 그대로, 그죠? 설탕이 물에 녹아도 설탕의 성질 그대로, 물의 성질 그대로 이런 것들. 성질이 그대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물리 변화입니다. 성질 그대로 물리 변화. 그럼 성질이 변하는 게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니까 성질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성질이 변하냐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새로운 성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든 못이 있는데 이 못이 그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녹이 슬어요. 그럼 좀 이 단단한 이런 것들, 이런 성질이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고 견고함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고기 익으면 냄새 색깔 변하고요. 깎아놓은 사과 갈변해서 색깔 변하죠. 종이 타서 재가 되죠. 이런 것들 모두 성질이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물이라는 물 분자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액체였는데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데 분자 자체는 그대로예요. 분자가 그대로니까 성질 그대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 물 분자가 있었는데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봤더니 지금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아니 물 분자였는데 분자가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분자가 바뀌었죠. 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성질이 변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 그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3단원에서 이제 이 화학 변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요. 시험에서도 화학 반응식에 괄호 넣기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어떤 뭐 중화 반응이라던가 산화환원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쭉 나열을 하고 거기에 괄호, 숫자 넣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는 것하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식, 기호, 개수 이런 걸로 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 같은 경우를 H2O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화학식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호라는 건 뭐 플러스 또는 화살표 이런 것들 기호가 되겠고 개수가 뭐냐면요. 이 개수는 화학식 앞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화학식 앞에 들어가는 숫자. 요걸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원소 기호 들어가야 되죠. 원소 기호를 이용한 화학식 들어가야 되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원소 기호 그리고 분자식 화학식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어떤 것이 산화고 환원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서 뭐 전자를 잃었는지 전자를 얻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온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화학식으로 요거 수소, 산소, 물 이렇게 해서 화학식으로 일단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물은 왼쪽, 생성물은 오른쪽에 씁니다. 보시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가는 반응물을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서 아, 누구 반응해서 누가 생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써볼게요. H2,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에 원자 종류 수하고 반응 후에 원자 종류 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 있던 이 수가 갑자기 뭐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하지 않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지금 H는 2개고 H는 2개니까 괜찮은데 O가 여기 2개니까 여기도 O를 2개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뒤에다가 2를 붙여버리면 완전 다른 물질이 돼요. 우리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되려면 요거 유지한 상태에서 앞에다가 2라는 숫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H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요. 숫자 세주실 때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H 4개죠. 그럼 O는 몇 개일까요? 선생님 여기 숫자 없는데요?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럼 앞에 2랑 뒤에 1이랑 곱해주시면 2. 반응 후에 이렇다라는 건 반응 전에도 이렇게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H 같은 경우가 4개가 되기 위해서 여기다 4 하면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리니까 이건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화학식 앞에 들어가는 숫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H 됐고요. O 같은 경우 여기 앞에 안 들어가도 되죠. 사실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 딱 주시면은 2H2 플러스 O2 화살표 2H2O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원자 종류 수하고 반응 후에 원자 종류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시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질 봐주시면 CH4라고 나왔으니까 아, 요거 메테인 분자 하나구나 라는 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거니까요. 아, 메테인 분자 하나고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C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CH4잖아요. 그러니까 C니까 탄소 원자 하나, 그 다음에 H4니까 수소 원자 4개. 요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EO2가 되니까 O2가 산소 분자잖아요. 산소 분자가 2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총체적으로 산소 원자로 봐주시면 앞에 2, 뒤에 2 곱하면 4개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을 봐주시면 CO2가 만들어집니다. CO2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되겠고,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H2니까 요거는 물 분자인데 물 분자가 2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 2H2O라고 이렇게 봤을 때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니까요. 자, 요거 곱하면 산소가 2개입니다. 그리고 요거 곱하면 H가 4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분자수비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분자거든요. 분자 앞에 있는 숫자. 분자식이면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이고 여긴 2이고 여기 1이고 2고 그래서 1대 2대 1대 2 메테인 대 산소 대 이산화탄소 대 물 순서 잘 봐주시고요. 1대 2대 1대 2 이렇게 해서 분자수비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뭘 알 수 있냐면요. 반응물질 뭔지 생성물질 뭔지 종류 지금 파악할 수 있었죠. 메테인이 반응했고 산소가 반응했고 막 이런 것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종류수 원자 몇 개고 분자 몇 개고 종류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화학식 앞에 숫자니까 1, 2, 1, 2라는 거 알 수 있고 분자식일 경우 분자수도 1, 2, 1, 2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모든 물질이 기체일 경우는 부피비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까지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반응 전의 원자 종류수하고 반응 후의 원자 종류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질량은 변하지 않고 똑같겠죠. 자,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H2 지금 물 분자 이게 만약에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 분자 수증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화합물을 이루는 이런 원자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되어야 화합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합물을 이룰 때는 그들 원소 사이에 일정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고 가로 넣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도 개수 맞춰주시는 연습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앞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종류수 그러도록 이제 개수 맞춰주시는 연습하시면서 요 숫자, 여기 숫자 어떤 화학식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빈칸 채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화학 반응식 아까 만드는 연습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화학 변화,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보셨어요. 오늘 이 원소 기호, 화학식, 그 다음에 분자식, 그리고 화학 반응식, 이온식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던가 그리고 중화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하셨던 걸 아예 모르시면 정말 손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손대기가 어려우시고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기본적으로 채워야 할까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내용까지 막 장황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
기능의 그 3단원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기초적으로 필요한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나왔던 부분은 머릿속에 꼭 넣으시려는 연습. 원소 기호 꼭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 분자식 넣어주셔야 되고요. 화학 반응식 만드시는 방법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써보시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